반갑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맨입니다. 오늘은 공장 또는 변전 설비를 관리하다 보면 변압기를 구매 및 제작하게 됩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사용하는 변압기는 유입 변압기와 몰드 변압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공장이나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유입 변압기입니다. 유입 변압기를 제작할 때 전기 기술자로서 기술적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그림처럼 밀폐되어 가지고 기름이 들어가 있는 타입이 유입 변압기입니다. 몰드 변압기는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우측편과 같이 코일과 위에 형상이 바처럼 생겨가 있어 가지고 그런 타입을 몰드 변압기라고 합니다. 공장에 오면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유입식 변압기입니다. 주로 5개형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유입식 변압기, 유입 잔행식을 제작 시에 다음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작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유입 변압기를 제작하실 때 또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줍니다. 사이드 부싱 변압기와 탑 부싱 변압기입니다. 저 좌측 그림과처럼 우측 좌우측에 챔버 안에 부싱이 고압부와 저압부에 부싱이 있는 타입을 사이드 부싱이라 하고요. 우측 그림처럼 변압기 위쪽에 고압부와 저압부에 부싱이 있는 경우를 탑 부싱이라고 합니다. 유입 변압기를 제작하거나 구매 시에 우선 사이드 부싱과 탑 부싱 중에서 어느 타입으로 제작하고 사용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사이드 부싱을 사용하시면 부싱부와 케이블의 연결 단자가 챔버 내에 있어서 별도로 관리해야 할 구성품들이 줄어들어 고장의 요소가 많이 감소되어 실질적인 정전이나 고장의 요소도 많이 줄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에자 및 부스바, 탑, 부싱 등등이 그림처럼 노출된 부분이 없고 노출대가 외부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장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입 변압기 제작 시에 검토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적인 사항으로 첫 번째는 1차 전압이랑 2차 전압을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차 전압과 2차 전압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2,900V 1차고 2차로서 220V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1차와 2차 결선 방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델타 Y 결선이나 델타 델타 결선 등 이것은 보통 공장이나 현장에서 전력 개통도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절연 코일을 구리 또는 알루미늄 중에서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메이커에서 변압기 단가를 낮추면서 알루미늄으로 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리의 경우 별도 주문 요청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변압기 용량을 선정해야 합니다. 변압기 용량은 현재 부하에서 향후 정설될 것을 생각해 여유를 두고 제작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소용량 부하의 부하 변동이 크지 않는 경우가 아닌 대용량의 모터 부하를 사용하는 경우 기동 부하에 의한 전압 강화를 고려해야 하므로 메이커와 협의하여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프레서나 기타 등등 대용량의 모터인 경우는 최소 기동할 때 300%에서 600%의 부하 전류가 증가되니 이 점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때 기동 시에 대용량의 부하 전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같이 걸려 있는 부하의 전압 강화로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메이커와 한번 협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압기 부하는 평상시 부하가 60에서 80% 이하로 가동될 수 있도록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변압기에 냉각팬 설치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변압기가 설치되는 것이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경우나 향후에 부하가 증가될 것을 고려한다면 미리 변압기에 냉각팬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냉각팬 설치에 의해 변압기의 용량이 부하 사용 능력을 20에서 30% 정도 향상시켜 줍니다. 혹
냉각팬은 변압기 제작 시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계획 외로 부하가 점차 증가되는 경우에는 향후에 변압기 외부에 별도 냉각팬을 설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섯 번째는 변압기가 고주파 부하가 주로 사용되는 경우 제작 시에 고주파용 변압기를 제작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주파에 의해 발열 및 변압기 용량이 증가될 수 있으니 사전 기술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제작 전에 메이커를 미리 정해주시면 관리가 용이합니다. 현대나 효성 등 메이커를 지정하지 않으면 업체에서 메이커를 이미 선정 시에 향후 유지 보수 시 문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납품 시에 검사 시험 성적서 제출을 꼭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이는 향후에 전기안전공사나 문제된 사고가 발생 시에 시험 성적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홉 번째는 저렴류에 대한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고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변압기 절연류에 대한 환경 안전 관련하여 유해 물질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어서 MSDS 자료가 관공서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꼭 준비하시고 제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MSDS는 화학물질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유해한지 또는 물질의 유해 기준을 마련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열 번째는 제작 전에 변압기 제작 사양서를 제출하여 승인 조건으로 해서 사전 문제점 및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미리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1번째는 현장 도착도 및 상하차의 비용 관련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도착도라는 것은 변압기가 공장까지나 현장까지 갖다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상하차는 상하차에 필요한 지게차 등의 비용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즉 메이커에서 차량으로의 운반 비용 및 변압기 상하차를 위한 지게차 비용도 포함을 미리 명시하는 것도 업무 처리에 용이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12번째로 참조사항으로 위의 사진처럼 탭 절안부 관련한 사항입니다. 변압기의 1, 2차 전압이 고정이고 조정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변압기 내부 탭 절안부를 직결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무슨 뜻이냐면 변압기 내부의 주 고장 요인 중 하나가 탭 절안부의 접촉부 불량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제작 완료 후에 현장에 설치 운영 중에 탭 절안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압 조정을 위해서 탭 절안 시에 내부의 탭 절안부가 정상적으로 잘 되었는지 외부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경험으로서 일반적으로 변압기 내부의 주요 고장 원인 중에 하나가 탭 절안부의 탭의 접촉 불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접촉부에 스프링에 의해 가지고 접촉부가 슬라이드 식으로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접촉의 저항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동 중에 탭 절안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탭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직결하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보았고요. 그 중에서 사이드 부싱 제작한 경우에는 챔버 도어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챔버 도어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은 변대 공간 부족 시에 챔버 도어 오픈 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그림처럼 단문 도어나 양문 도어가 있는 경우에 단문 도어는 좀 챔버 쪽에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양문 도어는 그거보단 좀 그림처럼 좀 적게 표현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좀 공간이 좀 부족한 변대에서는 이것도 좀 공간이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문 도어에 볼트를 고정해 가지고 문짝을 뗐다 붙였다 할 수도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참조하셔서 더 좁은 공간의 경우에는 도어를 볼트를 고정하여 점검 보수 시에 볼트가 분리하는 것을 제작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커에다가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부싱을 만드는 경우에 1차 및 2차 부싱부에 여러 개의 케이블을 직접 연결 시에 별도 동부수발을 제작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작할 때 투홀의 동관단자를 사용하도록 제작을 하셔야 케이블의 연결 부에 접촉부가 좀 더 많아져서 좀 안정적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측편에 케이블 투홀의 동관단자로 케이블을 연결한 것이 보이고요. 이때 케이블이 연결되는 동부스바도 메이커에다가 몇 개의 회로를 만들 것인지를 미리 요청을 하시면은 메이커에서 제작하고 도면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왼쪽 그림엔 하부에 목판 케이블 서포터라고 인입되는 케이블을 지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케이블 사이즈를 실제로 연결할 케이블 사이즈를 확인하셔 가지고 메이커에다가 요청하시게 되면 목판 케이블 서포터를 제작해 줍니다. 이때 목판 케이블 서포터에 설치하는 목적은 부싱의 케이블 하중을 감소시키고 케이블 연결에 따른 부싱이 뒤틀림을 방지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목판 케이블 서포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케이블이 위치가 정확하게 아래로 당기지 못하고 좌우측으로 뒤틀리게 되면 동부서바가 하중이 직선으로 되지 않고 하부로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동부서바의 하중 케이블 무게에 의해 가지고 뒤틀림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또 케이블 무게도 그 자체가 굉장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목판 케이블 스포터 쪽에 부하를 잡아줌으로 해가지고 케이블 부하를 좀 줄여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다음은 1, 2차 케이블 챔버 하부에 덕트가 연결되는 작업을 할 경우에 챔버 하부의 공간을 미리 확인하셔가지고 필요하면 절단을 요청하면 메이커에서 수정 제작해 줍니다. 저압이나 고압 부싱 챔버는 신규 설치 시에는 공사업체와 협의를 하여서 변압기 제작 시에 하부 바닥에서 케이블 트레이 등의 설치가 필요할 시기에 할 경우에는 공간을 한 30cm 정도 공간을 확보하도록 제작을 요청하여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효성이나 이런 데서 만들 경우에는 위에서 보는 것처럼 챔버를 바닥면 밑에까지 거의 밑에까지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걸 생각하셔서 공사업체가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케이블 챔버와 바닥까지 공간을 어느 정도로 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다는 것을 참조하셔가지고 사전에 공사업체와 협의하셔서 제작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탑 부싱 제작하는 경우에 상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탑 부싱 타입으로 제작 시에 2차 척에 부싱 동바, 그러니까 위에서 보시면 저압부의 부싱 동바가 그림처럼 수직인 경우나 수평인 경우가 제작하는 경우가 틀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공사할 때 동부서바에 연결하는 케이블의 위치에 따라서나 연결되는 동부서바가 있는 경우에 연결하는 방향이 있게 되면 공사하기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문제가 덜하기 때문에 미리 동부서바를 왼쪽 그림처럼 수직으로 할 건지 우측편처럼 수평으로 만들 것인지를 미리 확인하셔서 그 방향성을 메이커에다가 미리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또 참조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신규 변압기를 설치 또는 교체할 경우에는 크레인을 설치하여 작업하게 됩니다. 이때 설치 작업하는 경우 미리 크레인 업체를 불러서 사용할 크레인 용량이나 타입을 한번 확인하시고 크레인이 진입 통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하시고 또한 크레인 설치 시 지지 공간 및 작업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미리 작업 중에 만약에 이걸 미리 확인하지 않게 되면은 작업 중에 크레인에 의해 가지고 발생될 문제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작업하는 게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 유입 변압기 제작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제가 경험하면서 배운 것들의 많은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시행착오로 인해 가지고 겪는 어려움은 가능한 줄여 변압기 제작 및 관리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